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피해자였던 수달이 도민들에게 자칫 가해자로 낙인 찍히기 전에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공생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 경남 남사르 환경재단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이학박사, 마산 하포구 구산 삼진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창원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양산의 한 양어장에서 기르던 대형 물고기가 2년 사이 100마리 넘게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었죠. 알고 보니 범인은 수달이었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귀하게만 여겨지던 수달이 물고기 좀도둑이 됐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요즘 유독 이런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달이 양식장까지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수달의 입장에서 보면 양식장도 자기 이제 먹이터의 일부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야생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연안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고기의 밀도가 서식 밀도가 낮죠. 네. 그리고 사이즈도 적으니까 많이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가 상당한 밀도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잡기 손쉬운 먹잇감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양식장에서 먹이 활동을 했던 그런 개체들은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문제는 도내에서 수달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쪽 시내 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수달의 서식처는 크게 이제 하천하고 연안 쪽입니다. 연안 쪽에서도 어민들 피해가 종종 보고가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연형 하천은 사행천이라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뱀이 기어가는 듯 구불구불한 그런 사행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하천들이 직강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바뀌었죠. 네. 제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제 수변 공간이 줄어들고 또 이제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홍수 방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천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제 여울이나 네. 우리가 소라 부르죠. 웅덩, 무릉덩이 그런 한 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수달의 먹이터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또 연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연안은 해안선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해안선 주변에 각종 이제 도로나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서식지가 절대적인 서식 면적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상록 의원의 지역구가 구산 삼진면이시죠. 네. 이 지역에서도 실제 수달 피해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저희 지역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구산면 옥계마을과 진동면 고연마을,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어장을 하는 친구에게도 통화를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달이 배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네. 인기척을 듣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근의 횟집에서 횟집의 수족 가는 물고기도 수달에 네. 종종 이제 훔쳐 먹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는 양어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가까운 용지못에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용지못에서 수달이 용지못에 잉어를 잡아먹는 모습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만큼 수달의 생태계가 저희하고 밀접하다는 관계가 있죠. 예,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이 용지 호수에서도 수달이 발견이 됐다면 네. 자칫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네. 자, 문제는 이 수달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어도 지금으로선 어찌 손쓸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포획을 하거나 죽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을 이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네. 이런 이제 간접적인 접근을 막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뒤따라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양식장 주변에 수달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런 동물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어민들의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그러한 이제 시설 지원 대책 혹은 이제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 들어서 수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잦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수달의 개체수가 뭐 작년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작년, 올해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서식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네. 서식 개체 밀도도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러한 수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된 것은 그만큼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사냥 대상이었습니다. 모피로 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러나 이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남강 같은 경우에는 수달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서식처 보호 그리고 또 이제 사냥이나 이런 금지를 하는 개체 보호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개체 수가 거의 상당히 이제 많은 증가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개체가 증가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인가 근처에 와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어쨌든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사실만큼은 맞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자, 문제는 근본적인 이런 서식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수달은 계속 나타날 거고 또 피해를 입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 창원시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부서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성 쪽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었는데요. 야생동물보호협회 임원에게 확인한 결과 3, 4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크게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해에서는 수달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산가에서 어민들이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을 만들어줬던 사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문부서는 안타깝게도 없는 실정입니다.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의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수달의 경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멧돼지랑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부서는 안타깝게도 없는 실정이죠. 어쨌든 뭐 지자체의 전담 부서는 없지만 해양수산국에서 보상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빈도가 이렇게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어디서 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보십니까? 창원시 수산과에서 피해 보상 담당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복지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유해동물에 관한 그런 민원들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부서가 다 합쳐져서 조금 머리를 맞대어서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달의 사체 처리, 뭐 수달 구조, 수달의 문제 등은 실제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이러한 야생동물의 문제를 야생동물보호협회에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협조해서 많은 유관기관하고 창원시에서도 같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3, 4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시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찬호 박사님께서는 수달로 인한 어민 피해 어느 기관, 어디서 좀 담당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여러 이제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호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펜스를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한 것들도 약간 이제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달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종인데 이러한 종들에 대한 예를 들면 구호라든지 보호 대책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의 소지가 있는 데 대한 사전 예방책을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어민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수달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하고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나 관련 이제 구호를 하는 그런 이제 협회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민들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방 시설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창원시에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충분히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아주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저희 또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골칫덩어리 문제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수달들의 서식지가 이제 수달들이 서식지를 잃으면서 수달들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가의 어업보상팀하고 환경정책과 유해동물관리부서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계 공무들과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단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입니까? 사실 피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좀 설득력이 있어야 좀 보호를 하는데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 어찌 보면 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려면 거기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들을 하거든요. 사람도 그 역할을 하는 대상 중에 하나고 수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장기가 손상될 경우에 몸 전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심한 네. 경우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 동부 해안에 해달이 살았습니다. 수달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이제 육상 거주하는 게 수달이고 바다에 사는 게 해달인데 이 해달도 수달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사냥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게 돼요, 해달을. 해달 포획을 하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해달이 없어지니까 해달이 먹고 살던 성게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게가 번성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해초를 먹고 살거든요. 네. 해초가 싸그리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냐? 육상에서 보면 숲이 있었는데 숲에 상위 육상 포식자가 있었는데 그 포식자를 사람이 싹 잡았다. 그러면 초식동물만 살게 되겠죠. 네. 그 초식동물이 초본류와 목본류를 싹 다 먹어치워서 사막으로 변한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그 피해가 어디에 돌아가느냐? 해초류가 있어야 거기에 치어들이 물고기가 알을 낳고 치어가 성장을 하고 그래 이제 연근의 바다로 가서 어민들이 그것을 이제 경제성 수종들을 어종들을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해달이 없어짐으로 해서 성게가 번성을 하고 해조류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사막화처럼 되어서 네. 어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다 돌아가게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달이 우리한테 조금 피해를 준다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체감하고 있지만 네. 그들의 또 생태계에서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기능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공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다 보십니까? 참 공생이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인데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계를 사람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도 하고 모든 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생에 대한 방안을 찾고 그리고 또 자연 보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민들의 피해를 일단은 최소화하고 그들이 수달을 골칫덩어리를 여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되었는데 그 공생을 위해서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네. 또 이제 어민들이 그 수달은 생태계의 일부고 나도 생태계의 일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의식 속에서 공존이라는 단어를 항상 떠올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의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수달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어민들 피해 보상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좀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수달 문제와 관련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반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고성, 통영, 거제 등의 어업을 위주로 하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던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골칫덩어리 유해동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 되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네. 집행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앞서 창원 용지 호수에서도 수달이 발견됐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인데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도 야생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보이죠. 그렇죠. 용지 못에서도 수달이 발견되었고 몇 년 전에는 도청 연못에 수달이 한 마리 들어와서 거기에 살던 잉어들을 거의 다 잡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가깝게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우리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혜택을 그러면 과연 우리만 누릴 것이냐, 우리가 독점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절대 독점을 할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야생 동식물과 공유를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더 풍요롭게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미래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연과의 공생, 공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공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수달을 만나서 피해를 입었거나 또 수달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은 또 이제 관련 보호협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다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우리가 제가 람사르 재단에 있을 때 로드킬 당하는 양석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시민 역량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네. 속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서식처를 찾고 보호하는 운동이었는데 수달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시민 역량이 조금 조직되어서 시민들 스스로 지킴이 활동을 자처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또 국가 기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적 보완책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된 네. 그런 시민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의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창원시 곳곳에서 이런 사고가 네.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말씀 중에 공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수달의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기회를 기울여서 공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전 질문에서 아까 이제 어민들이라든지 수달이 피해를 왔을 때 어디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수달 같은 경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이 수달이 피해를 받고 나서 이 수달을 좀 옮겨달라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요청을 해도 협회에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면 내려오는 답변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좀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이제는 늘어난 야생동물과 도민이 공생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성의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